오늘은 뜨거운 감자인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폐기에 일본 관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서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자민당의 나카타니 전 방위상은 22일 밤 북한만 좋게 하는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지소미아는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공유를 긴밀히 하기 위한 동의에서 북의 미사일 관련 전파 정보와 정보 수집 위성사진도 주고받는다. 북한이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소미아는 서로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틀이지만 북한 관련 정보는 일본보다 한국 쪽이 더 많은 정보를 쥐고 있다. 다만 자민당 간부는 미국과의 정보 라인만 잘 유지된다면 큰 실제 손해는 나오지 않는다. 일본 측이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를 했다. 고노타로 외무장관은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폐기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김진표 주일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항의했다. 고노 씨는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의 결정에 대해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22일 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폐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한미일 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노데라 씨는 일본 측의 정보 제공도 포함 지소미아가 북한 대응에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국방 당국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의도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고 비판을 했다. 한국이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자위대 간부들로부터는 22일 예상 외다 한국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고 놀라움의 소리가 오르는 반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냉정한 분석도 들렸다. 한 자위대 간부는 깜짝 놀랐다. 누구의 이익도 안 된다. 한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그 위에 영향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협정 체결 뒤로뿐만 미사일 대응은 미국과 긴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미야자키 현 지사 동국하라 히데요시는 황궁에서 지금 돌아와서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일전 정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을 때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깜짝이다라고 엮었다. 자민당의 에토 세이시로 외교조사 회장은 22일 밤 한국이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협정의 폐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미일 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립되어 곤란한 것은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문재인 정권의 반일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놀랍지 않다라고 말했다. 내용은 일반적으로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어차피 정보 라인을 통해서 기본 정보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긴 하는데 예전에 이 협정을 맺기 전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만 쏘면 일본이 뭐라고 하죠? 전 비상 상태가 걸렸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나 우리나라하고 협정을 맺은 이후로는 우리나라한테 정보를 듣고 비상사태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다시 이제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편할 거예요. 일단 마음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긴 할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우리는 괜찮다 이런 반응을 보이곤 있지만 아마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 쏠 때마다 아마 가슴을 졸일 겁니다. 일반인 일본 반응은 조금만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크게 볼만한 내용은 없어요. 대부분 레드팀 입성이라는 글의 반복입니다. 레드팀은 실질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을 얘기하죠. 안정의 자살골을 축하합니다. 자살골은 아니죠. 원래 이거 협정은 맺어서 이제 연장을 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살골은 아니에요. 그냥 연장전? 레드팀 입성을 축하해요. 우방도 아니니까 우대할 필요가 없어져서 좋았다.
우방도 아니라서 우대할 필요는 아닌데, 우방인데 우대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사시에는 자칭 난민의 물밑에서 저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유사시에는 우리나라만 유사시가 아니고요. 일본도 유사시가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문제가 되면 일본도 문제가 돼요. 우리가 방어막 정도 되고 있잖아요, 일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꾸 우리나라한테 그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음 제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일본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을 정지하면 일격의 경제 붕괴를 가능하겠네요. 한국의 은행은 신용도가 낮아서 일본이 돕고 있는 상황이다. 멈추면 무역이 멈출 거예요. 미즈은행 마음이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용상으로는 신용장을 줘서 무역에 협상을 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미즈은행 요번에 회장이 한국을 와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죠. 이 내용은 모르나 보네. 한국은 북한을 선택했다는 말이군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네. 고립의 길을 걷게 되었네. 어리석은 나라구나. 알았지만. 고립의 길은 아니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데 정보를 일본 쪽에 주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것 뿐이라고만 볼 수 있겠네요. 해냈어 문씨가 수고해서 결단을 해주었습니다. 또다시 감정이 이성을 이겼네요. 레드팀으로 가는 거죠. 미국을 화나게 해서 어떻게 변명할 거지? 일단은 강경 대응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다. 대한민국에. 그런 부분이겠죠. 미국을 화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앞으로는 일단 미국한테 얘긴 하겠죠. 어떠한 방향으로도.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깨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거는 중국한테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좋을 일은 없죠. 대신 이제 트럼프가 워낙에 계산적인 사람이랑, 그것도 아마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따져보겠죠. 방위비를 늘리든지, 증액 부분도 지금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